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일정원 소장박 옛날부터 일정원이라고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시각이 토요전만 끝나고 볼 그렇죠. 뭐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네. 토요전만 끝나고 보면서 아마도 이제 방송하고 매치가 된 결과가 나왔으면은 이 새끼들 잘한다 라고 할 것이고, 또 방송하고 매치가 안 된 결과가 나왔으면 아이 개새끼들 존나이 못하네 이렇게 할 건데요. 아마 워낙에 빵빵한 경마 방송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경마 방송이 한 30개가 넘지 않아요? 네, 그 정도. 요즘에는 혼자 찍는 게 좀 유행처럼 돼가지고 그냥 단독으로 찍는 예상가들이 많아요. 30-40개 넘은 것 같아요. 네, 많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볼만한 방송은 정복조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뭐 제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오는 거고, 뭐 다른 방송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그 방송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봐서는 정복조밖에 없어요. 정복조. 여러분께서 이제 피와 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정복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요경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메인 승부 말씀을 드리고 가야죠. 박 소장이 3열 하나, 원정일이가 40, 임승진이가 7, 9 이렇게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서울 거예요.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합니다. 1300에 6등급 안말 11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자, 4번만 늘세찬 좀 보겠습니다. 늘세찬은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 스피드를 이제 후반에 잘 옮길 수 있다라는 게 데뷔전 한 판을 통해서 잘 증명이 됐습니다. 주행 심사 때도 초중반이 어떨지 모르겠다. 그러나 기본기는 확실히 갖추고 있다. 이게 이제 마방에서의 내용이었고, 제가 분석하기도 딱 떨어졌는데 결국 방해만 안 받았으면 이 착은 그냥 더 좁히면서 저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맞다이까지 마지막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황조가 직선주로 해서 너무 심하게 민폐를 끼치는 바람에 타격이 완전히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틀고 나와서 또 걸음이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됐죠. 그래서 1300m 거리 늘리는 것이 저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1000에서 1300 늘려놨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긴가민가 하시겠는데, 저는 편성 쭉 살펴보니까 이건 막권용까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확실히 듭니다. 원정일.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1300m를 노리고 나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막판 걸음이 좋은 애들이 많아요. 뭐 8번 신해탑도 있고, 조교빨로는 뭐 이하나 기수라고 하더라도 이번 바라대로도 조교로서는 뭐 추천드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 그 중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애는 11 이제 플라잉 헤라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다가 이제 스타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타트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번 1300에서 취입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애들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습적으로 때리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직전 경주부터 조교 강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졸전이긴 합니다만 졸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안쪽에서 갇히는 상황이 나와줬고, 자, 외곽에서 좀 빠르게 선두권 이끌어내준다라면 최근 조시에서 이빨이 올라왔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께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11번 플라잉 헤라 말씀드립니다. 4번은 지난번에 스타트 때 심한 방해가 닿으면서 초반에 레이스가 완전히 꼬여버렸던 상황이고, 또 10번 플라잉이라는 독땡 조건을 갖춘 그런 상황이고, 4열 하나 원틀막권이 좀 짭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늘세찬이 백광 새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말이고요. 아무튼 4열 하나 막권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3번만 라온미라클이 이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말 상태는 멀쩡해요. 또 안 되던 발주도 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말이 지난번에 재결 사항에 봤듯 전 구간 안으로 기대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말의 자체 습성이라면은 어떻게 고치고 또 잡아내는데, 이게
힘드니까 안으로 박아버렸다고 그래요. 말이 힘드니까. 사람도 뛰다가 힘들면 옆에 뭘 잡고 싶잖아요. 말도 그렇잖아요. 힘들면 그 목책에 막 기대고 싶은 그런 습성 때문에 이제 기대는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아무튼 설마 라온 미라클이 그런 단점이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9번 천별이 지난번에 4등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마방 기대감을 높이고는 있으나 그래 봐야 똥구미에서 쥐어짜고 올라온 4등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까지는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1300에 6등급의 9마리 8마리입니다. 박소장 듣습니다. 8번 마 이스트 킹덤이 이제 인기 마필이죠. 근데 뭐 지난번에 선행을 거의 줍다시피 하게 편안한 선행이 돼서 이 착을 버티긴 했는데 어쨌든 뭐 갑자기 그렇게 운빨로만 첫 입장을 따낸 것은 아니고 데뷔 전부터 또 가능성을 이미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맞이하는 1300m는 조금 더 매끈하게 김용근이가 타낼 것으로 보고 맞상대까지 교를 애들이 조금 보여서 현장까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8번마 이스트 킹덤 이번에도 역시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네. 저는 이제 요거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승부를 좀 가지고 싶은데 좀 추적을 해온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1번 스페셜 위너인데요. 얘가 이제 주행 불량기가 있었던 애예요. 외곽으로 사행을 하면서 많은 주행 검사를 했죠. 아예 그냥 주행을 하면서 주행 검사를 하면서 그냥 외곽으로 기대기 때문에 그냥 세워버렸던 그 정도로 좀 악벽이 심했던 그런 애입니다. 많은 주행 검사를 끝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데뷔전 자체는 승부 의지가 전혀 없었죠. 발주적인 부분도 좀 약했던 부분이 있었고, 자 1번 게이트 받았던 직전 경주에서는 12번째 팔렸습니다. 자 그런 애가 스타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준 기수가 스타트가 이제 원하지 않았던 스타트가 돼버리니까 깜짝 놀래버렸던 거예요. 꽉 잡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상순간만 딱 들이대는 그런 느낌을 확 받은 게 1번 스페셜 위너입니다.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원게이트를 받았고 현장에서 좀 덜덜하게 팔려준다라면 저는 땡큐다 요놈 놓고 승부 한번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4번마 라온 시리우스입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힘든 전개를 하고도 버텨내는 모습. 당시에 선행을 갔던 구름 손짓대를 외곽에서 압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버페이스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버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전보다 힘도 부쩍 차 있고 또 수월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고 4번 라온 시리우스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305등급의 12마리.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의 포인트 간단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5번 액톤 신화 말씀드립니다. 휴양 갔다 와서 직전 경주에 뭐 박비훈 기수 뭐 의미 없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9조에서 이제 53조로 이적을 한 애인데요. 기본기 되는 애입니다. 휴양 갔다 와서 완전히 좋아졌고 김용근 기수로 또 완전히 교체가 됐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되는 애이기 때문에 5번 액톤 신화 이번 경주 9조에서 53조로 이적됐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은 9번마 금순입니다. 은근히 셉니다. 3번 뛰면서 2등, 1등, 3등, 1, 2, 3등을 다 하고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더 있을 거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9번 금순유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셨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으로 준비한 박 소장의 포인트 듣겠습니다. 충마도 있고 주력으로 때릴 마필도 있고 또 배당으로 가져갈 마필도 있고 그래서 오전장에서 참 재밌게 붙어볼 수 있는 경마가 뭐 재미만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또 꽂아줘서 돈으로 환급이 돼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전장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 마리 일단 주력이냐 반주력이냐를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마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4번마 브라운 바머입니다. 요건 이제 액면 자체가 좋죠. 계속해서 직선주로에서는 끈기 있게 올라옵니다. 다만 이제 주법이 썩 좋지 못해서 발도 좀 양발을 잘 쓰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조교 때 발을 잘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천정보지로 인기도가 솟아버렸습니다. 근데 졌죠. 왜 졌느냐?
그럼 발을 실전에서는 못 썼느냐? 발 잘 썼어요. 실전에서 발 잘 쓰고 열심히 탔는데 졌어요. 이 말 자체가 힘이 장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진 것만 믿고 너무 우르니가 들이댄 거죠. 조금만 차분하게 좀 이길 수 있을 만큼만 탔으면은 멋지게 꽂았을 텐데 너무 말을 과신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등짝 바꾸지 않고 다시 박으로니한테 맡겼다는 것은 페인을 네가 잘 아니까 그 점은 잘 피해서 야무지게 상대 마필들 봐가면서 추입 타이밍을 걸어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마 브라운바머 현장 상태 중요합니다. 체중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체중만 잘 맞춰서 나온다면은 4번은 일단 반주력에서 주력 마권까지 원툴 마권으로까지 올라갈 후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축 잡고 깔끔하게 압축해서 적중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한 스타트 끊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고요. 1000m입니다. 5등급에 12마리인데 여기는 또 우리 원정일이가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박 소장의 포인트 간단하게 듣습니다. 네, 일단 6번 더 퀸 그레이스를 현장 체크 1순위로 남겨둡니다. 순발력도 좋고 또 데뷔전에서 워낙에 잘 뛰었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계속 갖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이제 편성이 너무 셌고 또 초중반에 페이스도 많이 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조기가 조금 가벼운 느낌은 있어요. 요 점에 대해서 당일 체중도 체크해보고 최종적인 컨디션까지 확인하고 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받쳐만 갈 것이냐 어쨌든 간에 이 1000m에서 뺄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6번 더 퀸 그레이스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확인 않고 놓고 갈래요. 앞에 나가서 돈다. 6번 더 퀸 그레이스 12주 만에 나오는 데 대해서 뭐 조사를 좀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승진 역시도 6번 더 퀸 그레이스를 관심마로 추천드리겠고 자, 여기를 방송 메인으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 의원의 이유 듣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쌍승시까지 보십시오. 6번 더퀸 그레이스는 쌍까지 오는 축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간단합니다. 일요일 메인 승부는요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들어가는데 6번 더퀸 그레이스를 가지고 승부를 한다라기보다는 6번 더 큰 그레이스에다가 붙여 먹을 한 방의 승부죠. 요거는 안 빠집니다. 요거는 이제 요런 얘기하면 재수 없는데 그 재수 없는 얘기는 좀 안 할게요.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6번 더 큰 그레이스는 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힘을 좀 실어 드릴 거고요. 쌍복으로 한 방 준비해 놨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걸음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까지 현장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요. 그놈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안장까지 확 바꿔갖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방 맞건 확실하게 여러분께 힘 실어 드리겠고요. 인기도에 좀 밀려 있습니다만 얘도 더 퀸 그레이스 바짝 물고 따라갈 배당까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많은 방수도 필요 없습니다. 딱 2방이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압축해서 한 방에 힘 실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퀸 그레이스 인정에 압축이 관건이죠. 압축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원정일이가요.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조차 1경주죠. 1000m입니다. 5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선행 노리는 애들이 좀 꽤 있습니다. 1, 2, 5, 6, 11 뭐 이런 마필들 모두 순발력 좋은데 일단 뭐 외곽으로 밀리는 11번은 선행에 목매달지는 않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1, 2, 5, 6 가운데서 선행이 나오겠죠. 저는 1번만 어빌리티의 선행을 강하게 좀 기대를 합니다. 뭐 실전에서 지금 발을 잘 못 써요. 이거 고쳐질 때까지는 못 기다리겠고 조교 때는 또 바꾸거든요. 근데 실전만 나가면 발을 못 바꾼다. 그게 이제 1점 마방에서의 어떤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난번 뛴 것을 자세히 보면 말이 겁도 많아요. 겁도 많고 아직 경주마로서 완성되지 못한 전력이다 보니까 이제 갖고 있는 순발력 보여주고 있는 딱 그 정도까지인데 이번에는 상대 마필들도 뭐 선입으로 난 자신 있다 이런 대가리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1000m의 안쪽에서 1번 혜선이가 댕 받고 나가면은 요번에는 무조건 버틴다. 1번만 어빌리티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 네, 뭐 부산이 이제 앞선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앞선 가는 애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좀 노림수 배당을 가지고 있는 애를 좀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9번 어린 여왕인데요. 얘가 이 정도 편성 저는 약하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앞에 가는 애들 무섭기는 합니다만 어린 여왕을 제가 째려보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적인 부분이 최근 들어서 최근 3번의 경주에서는 전혀 보여지질 못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날 경주에서의 어떤 느낌만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충분히 통한다라고 보는데 그 다음 경주 이제 11월 경주에는 인기 모으고 부러졌고 초반 자체가 이제 안 됐었고요. 그 다음 경주는 이제 게이트 외곽에서 불리했었고 직전에는 사토시가 그럼 빠른 아주 빠른 그런 편성에서 좀 무너진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6번 콘타도르나 1번 어빌리티가 끌고 가는 레이스 속에서 선입권 전개를 쫙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9번 어린 여왕 배당 두둑하게 여러분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여왕, 어린 왕자 이 이런 말 좋아하나 봐요. 토요경만 때도 네. 어린 왕자 추천하셨잖아요. 네. 또 다른 어린 뭐 또 있나요? 없어요.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나오겠죠 이제 앞으로. 자, 임승진이는 5번마 천년의 태양입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2017년도 마지막 경마일이었죠. 당시에 기에 깜빡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러져 버렸는데 부러졌던 이유가 당시에 전개상의 문제도 있었죠. 분명히 외곽에서 이제 선행 못 가고 밖으로 쳐 돌고 거리 손해를 보면서 못 들어왔는데 당시에 그 영광의 챔프 대가리 쳤던 영광의 챔프가 원래 그때 그 경주에 나올 말이 아니었죠. 그때 그 주에 그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가 깨지면서 그 루키 스테이크스에 등록했던 말들이 각각의 경주에 하나씩 들어가다 보니까 각각의 다 대가리를 쳤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6마리인가 7마리인가 다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 깨주고 다른 경주에 가서 다 우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천년의 태양이 굉장히 기분이 좀 나빠진 것 같아요. 말 타는 게. 지랄을 같이 탔습니다. 자, 이번에는 번호도 좋고 또 등짝도 채시되고 또 저는 얘의 선행이 1순위가 아닌가 싶고요. 또 최하의 경우에는 따라가서도 저는 5번 천년의 태양 이번에는 실수가 없을 말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오경주고요. 1700입니다. 6등급의 7마리. 이게 완전히 상동말들 나왔습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네, 진짜 개떡 같은 1700m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선행은 고사하고 앞에 비스무리하게 나가본 경험이 있는 애가 없어요. 그 와중에서도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는 정해지겠죠. 레이스는 이건 뭐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앞에 가겠다고 하다가 보통 빨라지는 게 이제 중하급 레이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 앞에 가면은 서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 조심조심 탈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저는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되는 마필이 5번마 역시 낭만스타라고 봅니다. 니들보다는 내가 액면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2착을 놨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발판으로 내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2등 안에는 나는 온다. 그 자신감을 해동이가 갖고 탈 겁니다. 뭐 갑자기 뭐 누가 무빙을 한다든가 기습적으로 덤벼도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만 잃지 않으면은 끊었던 기록 그 안쪽으로 2차 간에는 안착할 것으로 봅니다. 언제? 네, 요런 이제 부진마 편성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끌고 가는 힘, 계속 이제 밀고 갔느냐, 아니면 꼭 잡고 가면서 막판에 한 발을 썼느냐, 요거를 이제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들 직전 경주에 조금 올라왔던 애들 2번, 3번, 4번, 5번 요런 애들이 이제 관심마 중에 사두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끌고 가는 힘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애가 2번 삼다불꽃이에요. 그리고 3번 위대한 발자국 두 마리가 그래도 나름 괜찮았는데 위대한 발자국 같은 경우는 계속 밀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앞선에서 좀 무너지는 어떤 어부지리성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자, 2번만 삼다불꽃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요. 얘가 발주의 기복이 굉장히 좀 심한 애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는 발주가 잘 나와줬고
꽉 잡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번 경주 맨 뒤에 따라가도 7번째고 그 정도 직전 경주의 어떤 순발력만 보여준다라면 뭐 3번째까지도 저는 불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문정규 기사 안장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보여줬던 3착은 우연이 아니다. 편성 잘 만났다. 2번 3더블꽃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도 3더블꽃 쪽에 한 표를 던지면서 오정주 정리를 하십니다. 자, 교차 이경주고요. 1200에 4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됐습니다. 4번만 샴페인 파티입니다. 8번 게임 체인저하고 이제 맞대결이 진겸이가 해야 될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조상범이보다는 그래도 그동안의 경력이 지금 얼마입니까? 조상범이 군대가 있는 동안에 저는 4번만 샴페인 파티를 기둥으로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예, 좀 덜덜하게 팔릴 수도 있겠는데 12 썬레이저입니다. 정도윤 안장의 감량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승급전 바로 통했죠. 느낌도 좋았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뻗어주는 주폭도 좋았고 직전에는 이제 부담 중량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잡아봐야 정말 착 차이 없는 착순권이었는데 부중도 떨어졌고요. 앞선 가는 느낌도 좋고요. 감량 찬스를 확실하게 잡은 12 썬레이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썬레이저가 저도 좋았는데 이게 지금 번호가 12번입니다. 1200에 12번. 참 진짜 짜증이 좀 확 나요. 감량도 좋고 마방 기대감도 좋고 한데 12번이라는 그 조건 분리를 어떻게 좀 잘 극복할 수 있을지 12번만 아니었으면 저도 좀 세게 보려고 그랬단 말인데 아무튼 좀 고민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육경주고요. 1700에 4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장님 드리겠습니다. 네, 6번 아르고스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점 하방에서 참 공을 많이 들이고 나오는 애네요. 부담중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불알쟁이고 나름대로 경쟁력도 있고 직전에 준비 안 된 상당히 약한 조교 속에서 체중까지 확 불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차권 반마신 차입니다. 자, 이번에 3등급 대장박이랑 병합을 하는데요. 좋아요. 앞선 가는 느낌도 있고요. 6번 아르고스 말씀드리겠는데 안토니오가 요즘에 계속 저거잖아요. 기수 교체를 하잖아요. 뭐 컨디션 저하네, 컨디션 저하네. 얘가 얘기 들어보니까 체중을 못 빼가지고 그 헛지랄을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번 주는 체중을 잘 빼고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56.5니까 안토니오가 좀 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번 아르고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이거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말 열심히 타더니 좀 해이해졌나? 그러니까 기수들이 겨울에 체중 안 빠지는 거를 얘는 모르는 거지. 얘는 기수 안 했간디? 얘는 더운 나라에서 했잖아요. 브라질이었구나. 더운 나라에서 했으니까 체중 빼는 게 말 타고 그러면 이제 땀이 나잖아요. 겨울에도 땀이 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왔는데 날이 추운 거야. 땀이 안 나는 거야. 브라질은 겨울이 없나? 없죠. 가봤어? 안 가봤죠. 설득력 있는 내용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래요. 이렇게 저희 방송은 여러분한테 피와 되고 살이 되는 방송입니다. 박수장. 자, 일단 뭐 10몇 번까지 뛴 마필 중에는 글쎄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말도 괜찮고 아직 뭐 12번 뛰었으니까 알고썸도 괜찮겠네요. 저는 뭐 20번 넘게 뛴 말들 가운데서 이번 경주 뭐 숨겨져 있는 걸음 뭐 더 폭발할 수 있는 한 발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8번만 만복한이에요. 만복한은 4번 뛰었죠. 2번 대가리 쳤고 10월 달은 전혀 의미 없는 경주다. 뭐 따라갈 생각도 없고 그냥 바닥에서 뒤따라가다가 앞에서 그냥 끝나버린 경주이기 때문에 한 게 없어요. 이찬호가 한 게 없습니다. 직전 경주 갖다 붙이니까 잘 뛰죠. 그거는 그대로 이번 1700m 옮겨낼 수 있습니다. 상태도 좋고 기본기 더 나올 걸음이 있는 마필 1순위로 8번만 만복한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까 우리 원정일이가 이야기했던 6번 아르고썸이요.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데뷔 초부터 좀 되게 관심이 많았던 말입니다. 말값이 일단 1억이고 또 생긴 게 기가 막혀요. 비카 새끼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많이 뛰겠다라고 좀 계속해서 꼬나보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3세만 시절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리저리 좀 알아보는 과정에서
말이 힘이 늦게 찬다. 무조건 뛸 말인데 힘이 늦게 차더라. 그래서 작년 얘기입니다. 2017년 말고 그때 당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18년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뛸 것이다. 그런 제가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 공백을 갖고 나왔던 지난번에 못 뛰었던 원인은 아까 우리 원정이가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잘 뛸 것이다라는 내용 원인까지도 상황까지도 원정이가 얘기했는데 느낌이 너무 좋고 또 사이즈 자체가 저는 얘가 여기서 지금 4등급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아마 이번 경주를 계기로 해서 3등급, 2등급, 1등급 계속해서 쾌조의 순환 행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평가됐을 때 저는 이런 말들은 쌍으로까지도 한번 까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정도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300 부산입니다. 혼합 4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됐습니다. 네. 1번마 드림질주를 역시 이제 축이냐 후착이냐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크할 부분이 하나 좀 남아 있어서 그런데 일단 직전 경주 뛴 걸로 보면은 뭐 여러분들 기억에 그냥 잔상에 남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드림질주 이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4등급에서 대가리 마지막으로 이제 연타 때리고 나서 조금 조창우 같았던 외곽 게이트였을 때 10월달에 제가 의심을 했고 또 11월달에는 외산마들하고 이게 경쟁이 되느냐 해서 깜빡이 이거 무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자기 동네 국산 4등급이었지만은 뭐 킹짱이 선행을 갔는데 그걸 마지막에 잡아먹겠다고 날라옵니다. 그 걸음 자체가 너무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킹짱 쌍대가리 놓고 사셨을 분들 마지막에 좀 오금이 좀 거쳐리셨을 것 같아요. 물론 페이스가 조금 느렸던 것은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어쨌든 현장 상태만 괜찮다면은 뭐 이번 경주도 2차 간에는 충분한 가능성 갖고 있는 마필이다 말씀드립니다. 언제? 네, 단독 선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3번 치프 에이스인데요. 뭐 현장 뭐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강한 애들 좀 피해서 나왔습니다. 잘 출전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데뷔 전 파시아, 데뷔 전체 파이니스트 워리어, 데뷔 3전체 캡틴 포스, 뭐 기습적으로 선행을 갔던 같이 뛰었던 열돌 제트 다이아가 선행을 굳이 고집한다라고 하더라도 보내놓고 2선 따라가는 전개 3번 치프 에이스 강편성 피한 인기마로 말씀드립니다. 1번, 3번. 1번마 드림질주는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킹짱의 드림질주를 한방 승부로 까서 먹었는데 막판에 먼 너무 배당이 폭풍이 봅니까? 제가 십몇 분 전에 녹음할 때 한 15배인가 끼었었어요. 근데 녹음하고 돌아와 보니까 9배가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느낌을 가졌단 말이 설명이 됐고 또 3번 치프에이스까지 나왔는데 나머지 중에 이제 9번만 시간의 지혜가 작년 6월 달에 뛰고 한 10달, 한 8, 9개월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쉬면서 다시 만들어 온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런 말들은 공백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데뷔전을 치르는 시내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준비 잘하고 나온 말, 9번 시간의 지혜고 또 열하나 다이나믹 루키가 11조 밀런에 있다가 지난번부터 28조로 넘어왔는데 지난번에는 태경이를 태워놓고 살짝 간만 보더라고요. 이번에는 다 실바입니다. 자, 그만큼 의욕이 높아져 있다는 점까지는 짚어드리면서 자, 부산 4경주,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700의 혼합 4등급 경주고요. 모두 10마리인데 여기는 임승진이가 이른이만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5번마 한빛나라 좀 보겠습니다. 1700의 지금 선행 가능성에서 1순위로 지목이 되고 있고 또 역시 안토니오가 스타트를 잘 끊는다라는 측면도 저는 점수를 좀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행 상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전장에 또 안토니오가 좀 차분하게만 말벌을 해준다면은 거기에 이제 힘을 좀 얻어가지고 강급되자마자 그냥 바로 때려버렸어요. 5번마 한빛나라의 선행 버티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예, 저는 2번 금노합니다. 얘가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게 얘가 뒷다리가 좋지 않았죠. 뒷다리가 좋지 않으면서 허리도 좋지 않아졌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7월달 이후에 출전 주기가 조금 쭉 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컨디션 많이 회복됐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금노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임승진이가 여기를 이제 승부로 가는 이유, 방송 메인으로 가는 이유는 자, 팔리는 인기마 중에 아마도 당일날 체중을 체크하시면 아실 건데요. 체중이 좀 많이 빠져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채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말. 자, 그래서 아예 물론 현장을 확인하겠지만 아예 삭제해버릴 말이고, 또 설령 뭐 체중이 좀 덜덜하게 빠져나오더라도 저는 사이즈에서 밀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관없이 배팅권에서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놈을 자르고 갬블이고, 언급이 됐던 말들에 대해 보완된 내용, 그리고 또 언급되지 않은 말 중에 노림수, 또 이런저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승부로, 메인 승부로 내놔도 쪽팔리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좀 쓰고 있습니다. 자, 불안한 인기만 있겠다, 노림수만 있겠다, 또 한 고라짜리, 안화짜리 있겠다. 승부 경주로서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메인도 준비했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사정주고요. 1600입니다. 3등급의 12마리입니다. 이번은 원정일 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부산 교차에서 이제 19조 마방이 2마리가 나오죠. 2마리가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6번 바운드 코리아입니다. 14주의 공백인데요. 전혀 문제가 없네요. 4등급 블루 플래그랑 병합을 하는데 오히려 좀 더 앞서가는 느낌. 뭐 당연히 3등급이니까 앞서가는 느낌인데, 휘황 공백을 가지고 나온 놈 치고는 조교 강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베스트 컨디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점 6번 바운드 코리아 말씀드립니다. 3등급에서 조금 오래 굴렀던 애들 가운데 복병들이 꽤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줄 서서 들어올 경주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아주 초질관 강공으로 밀어붙일 마필 2번 퀸스 퀸, 다시 한번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승급한 무대다 보니까 조금 그 배당 측면에서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또 그만큼 좀 이게 또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성이 아주 좋은 안마를 저는 상당히 좀 선호하는 측면도 있는데, 지난번에는 대가리 올 것을 효시가 잘못한 거예요. 100% 잘못한 거죠. 그래조아가 뭔 대단한 말이라고 그걸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다가 못 잡았어요. 다시 뛰라 그러면 무조건 잡죠. 이번에서 그래서 다시 만난 그래주아 정도는 이 이효식이가 상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이미 3등급에서 오랫동안 지금 구르고 있는 애들 잘 봐가면서 탈 것으로 보고 2번 퀸스 퀸 다시 한번 막권용으로 추천드립니다. 12번 커라지오가 지난번에 인기를 모으고 졸전을 치렀는데 전 구간 바깥으로 기대버리는 악벽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었던 말인데 느닷없이 또 그런 모습 보였고, 이번에는 이제 거리를 늘려 나오는데 차분히 타면 더 낫겠다라는 이유더라고요. 거리를 늘려서 차분하게 타주면 훨씬 나을 것 같다 해서 거리를 늘려 나옵니다. 마방 기대감까지는 제가 전달해드리면서 사정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의 8마리입니다. 원정일입니다. 네. 얘가 이제 거세를 하고 나오는데 8번 모르피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장 체중을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능력상 사이즈가 밀리는 애가 아닙니다. 5번 리처드 오브 뉴스테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얘가 요렇게 그냥 잠잠하게 그냥 끝날 애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세 후에 첫 출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 체중 가지고 있는 기본기 8번 모르피스 말씀드립니다. 네. 오바마 리처드 오브 뉴스테를 일단 봐야죠. 이 말이 근데 힘이 좋은 유형이 아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근데 또 8마리밖에 안 뛰다 보니까 뭐 배당이 없어요. 배당이 아주 그지 배당들로 그냥 빨간색으로 도배가 된다면은 저는 실전 배팅은 조금 한 번 더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겁니다만, 어쨌든 단독 선행 아닙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단독 선행인데 자꾸 마지막 한 100m 남겨놓고 뒤가 좀 풀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렇게 무거운 주로 어느 놈이 좀 갔다가 조금 건드려 버리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그런 측면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과연 누가 완시가 선행을 갔는데
갔다가 그림자를 막 밟으면서 비빌까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선행이면은 버틸 가능성 있는 1000m입니다. 리치 오브 뉴스대 뺄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모르피스는 집중을 안 해서 땡땡이끼를 보여서 거세를 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지금 여기 7마리 중 8마리 중에 각각의 출사표가 있습니다. 1번만 이글스 그리프터, 또 2번 슈퍼삭스. 슈퍼삭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데뷔전 때 나와서 이제 골망염으로 취소가 됐는데 많이 회복을 해서 나온다. 3번만 최강고수도 이거 괜찮은 놈 하나 들어왔다. 데뷔전을 그냥 준비 잘했다. 6번 장산배우수도 데뷔전 때는 좀 덜 뛴 거다. 훨씬 더 뛸 말이다. 이런 내용들이 각각에 있기 때문에 경주 자체가 좀 이런 경주는 좀 저배당은 건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영양가가 없어요. 이런 경주는. 아무튼 뭐 또 경마를 하다 보면은 한 경주를 못 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쉬어라 해도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버릴 경주는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경주가 또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못 쉬더라고요. 네. 근데 못 쉬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알아요. 왜냐면 경마를 모르기 때문에 다 모르는 거야 얘는. 경마를 뭐 1경주부터 11경주 자기는 다 모르는 건데. 이제 베터라고 볼 수는 없는 일반 경마 팬들이 좀 그렇죠. 아니죠. 베터라도 경마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그 경주를 이게 배팅 가치가 있고 없고를 그걸 모르는 따져서 하는 베터는 거의 드물죠. 그렇죠. 많지 않다. 없죠. 어쨌든 2마리 들어올 거 아니냐. 하여튼 사놓고 좀 보자. 그렇지. 뭐라도. 그러니까 뭐 그 경마 팬들의 90% 이상은 모르는 거야 경마를. 모르니까 어느 경주를 쉬어야 되고 어느 경주를 때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 경주를 맞고는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나는 어차피 다 모르는데 왜 쉬냐? 똑같은 조건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마가 참 어려운데 아무튼 뭐 저희들은 어차피 이게 이제 업이고 또 경마 끝나면 또 월요일부터 준비하고 제가 지금 오늘 또 지금 이르기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 새끼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앉아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방송 시간이 10시 47분인데 계속해서 뭐 이거 뭐 일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완전히 지금 맛이 가는 시간이라서 제가 정신이 좀 없는데요. 아무튼 뭔 얘기다 이 얘기 나왔지? 8경주가 개인적으로는 배팅 가치가 좀 없는 경주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부산 5경주고요. 1800에 2등급의 12마리인데 여기는 뭐야? 지난 12월 달에 뛰었던 애들이 8마리가 다시 나와요. 네. 박수영 됐습니다. 그 와중에 또 착수는 많이 밀려 있는데 오버마 핑크 블레이드는 저는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전기가 너무 안 좋게 꼬였어요. 너무 안 좋게 풀렸고 일단 2번에 걸친 그 타이틀 경주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만한 그런 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11월 달 그 경남도지사배 거기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괜히 나가서 그냥 마필 약호만 죽여놓고 안마를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는 조금 그래도 일반 경주니까 기대치를 좀 올려봤는데 이미 죽은 기세가 살아나지 못했어요. 와중에 전개까지 꼬이다 보니까 뭐 방법이 없었고 자 김철호 부산 내려가서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김철호의 파이팅 넘치는 지난주까지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좀 최적의 전개 기대를 해볼 것이고요. 배팅의 값어치도 있습니다. 언제? 네, 스피드마크인데요. 직전에 9번 게이트 달고 선행도 못 나갔고 이번에 김혜선으로 또 안정이 교체가 됐고 게이트 좀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편성에 똑같은 편성. 뿌듯하고 이제 월드 넘버원인가요? 그 2마리만 빠진 상황인데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됩니다. 선행이라면 얘가 1800m는 그냥 한 바퀴 돌았던 똑같은 편성에서 한 바퀴 돌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김혜선 안장의 4번으로 내려온 스피드마크의 선행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진은 이번 아이언 트레인을 추천을 드릴 거예요. 최근에 조시가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 가지 딱 부족했던 게
다이어트가 좀 돼서 나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한 10kg 정도 빼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 지난번에 띄었던 말들 그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직전보다 분명히 마방 어떤 그 관심도 기대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강도를 올리는 폼으로 가서는 현장에서 다이어트가 좀 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정주고요. 1400입니다.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한탕 때리십시오. 자, 1400m 혼합 3등급 경주인데요. 여기도 제가 오늘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 방송 메인 승부의 포인트가 바람잡이 삭제입니다. 불안한 인기마들 곳곳에 눈에 띄고 있고, 토요일 연마 때 메인과 메인 오브 메인 두 개 경주 모두 불안한 인기마가 있었고요. 또 일요일 연마 역시도 7경주와 9경주, 7경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번 9경주에도 바람을 잡아줄 수 있는 말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 갖고 일단 쉽게 압축이 되고, 또 나머지 말 중에요. 좋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조금 모자라다. 말은 괜찮은데 편성이 세 보인다. 뭐 이런저런 내용. 또 지난번에 페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번에는 틀릴 것이다라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모아져서 구경주를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고, 뭐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따라오는 배당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구경주를 방송 메인으로 내놓은 이유입니다. 함께 하셔서 또 시원하게 한탕 때려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401등급의 10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레이스가 굉장히 빠르죠. 또다시 붙는 디퍼런트 디멘션과 페르디도 포머로이, 그리고 외곽의 10번 드롭 더 위트, 여기에 또 가세라는 9번 해야까지 상당히 좀 난타전 구도가 보여지는데, 얘가 현장에서 좀 아마 좀 덜덜하게 좀 팔려줄 것 같습니다. 1번 킹 오브 에이스, 직전에 이제 인기 1위 팔렸던 애인데 이제 완전히 좀 잘라내고 적중을 했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굿캐스팅의 각별한. 이번에는 이제 저기만장 조성군으로 좀 교체가 됐고 게이트 잘 잡고 나옵니다. 직전에는 얘가 이제 성군이 자가용인데 성군이가 안 타고 이제 효식이가 탔다라는 것도 의심스러웠다는 거고, 이번에 조성군이로 딱 교체가 됐고, 앞에 나가서 무너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는 1400m라는 1200m가 아니라는 것을 포인트로 두고 간다라면 1번 킹 오브 에이스 직전 1800에서의 아쉬움을 극복할 놈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킹 오브 에이스 말씀하신 거죠? 예. 저는 9번만 해야 합니다. 요 교체 6경주를 한번 세게 붙어볼까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지금 이제 수요일날 출마표 뜨고 나서도 미리 분석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결국 등짝이 좀 짜증나는 등짝이 하나 계속 걸려서 강도는 중급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결정을 했는데, 9번만 해야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배팅 하셔야 됩니다. 51.5kg이면 전개로부터 아주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페르디도 포머로이 보내놓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야는 뭐 주력 막건 무조건 때려야 되는 마필, 그런 좋은 조건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레이팅이 좀 절묘합니다. 레이팅이 지금 140점 이하 편성이다 보니까 레이팅이 높은 애들이 몇 마리가 나와요. 디퍼런트 디멘션이라든가 6번 마천볼트, 그리고 8번 페르디도 포머로, 이런 애들이 지금 110점이 넘어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부담 중량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형국입니다. 그런 측면 이제 말씀을 드리고, 5번 모닝대로가 이제 그 유리함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당연히 밀리죠. 사이즈는 밀리나 코너 2개짜리 잘 뜨는 말이고, 부담 중량 52, 직전 57에서 대폭 감량을 떨어졌고, 조시도 은근히 괜찮습니다. 은근히. 그래서 사이즈는 밀리지만 이런 경기 조건이라면은 모닝대로한테도 찬스는 온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0정 주고요. 1400의 1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연이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인 오브 메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이제 좀 전에 이제 부산 6경주에서 이제 1등급 레이팅 설명이 나와줬는데요.
1점부터 140점까지 레이팅인데 이번에는 1점부터 95점까지입니다. 1등급 치고는 완전히 핫바리 편성, 완전히 핫바리 편성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줬던 어떤 능력을 감안했을 때 1번 동천의 아침, 그리고 강성대구, 태양왕 요런 애들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이고, 11번 클린업 빙고 요런 애들도 선행 출하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인기를 모아줍니다. 자, 이번 경주가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1등급 완전히 바닥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노리고 있는 애의 능력이 수면 위로 확 떠오르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언급드린 인기마들은 중심마도 아니고요, 주력마도 아닙니다. 그냥 후차권에다가 그냥 인기마니까 갖다 붙여놓는 애들 뿐이지, 제가 세게 보는 애 2마리를 여러분께 강력한 한방으로 정리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기마, 액면상의 인기마들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번 1400m에서는 통할래야 통할 수가 없다, 정말 센 놈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원정일이가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메인 중에 메인입니다. 자신 있게 당연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압축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200입니다. 3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이러지마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의 포인트 듣겠습니다. 네, 뭐 선행마가 많기는 한데요. 3번 스칼렛 위치가 마음만 먹는다면 선행을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선행을 못 간 아쉬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하만식 기수로 좀 안장에 교체되었다라는 게 좀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하만식 기수가 잘하는 거 선행 가서 힘한배 이후에 그냥 버티기, 스칼렛 위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단 센터포바의 조건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승군전에 1700을 나와서 몸도 마음도 아니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한번 뛰어보더니 1200으로 거리를 줄여놨습니다. 또 번호도 1번이죠. 자, 구조 지용훈 조교사가 은퇴하면서 동생네 집으로 말칸을 옮겼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마방에서도 그냥 있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센터포바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 자, 여기를 이제 방송 마무리 메인 중에 메인으로 준비한 박 소장의 이유 듣겠습니다. 네, 뭐 이번 경주는 어프치나 매치나 딱 3마리로 저는 꼽아 놓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설명해 주신 마필들에 대해서는 뭐 부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3마리 중에서 포함되는 한 마리를 오픈을 할게요. 이제 8번 과천의 함성입니다. 이 과천의 함성은 좀 타기가 쉽지는 않은 마필이에요. 천하의 문세영이 같아도 좀 깔끔하게 입상권까지 연결을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고 힘한 배를 참 잘 하는데도 또 아낀 걸음이 그대로 정직하게 결승선까지 좀 폭발시켜줘야 되는데 조금 또 그런 맛이 좀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은 편성도 잘 만나야 되고 거기서 이제 운빨도 좀 필요한데, 이번 경주는 저는 국산 3등급에서 거의 뭐 핫발이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굉장히 약한 편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조교 정말 잘 됐고 선행을 못 가도 선두 안쪽 정도만 잡아주면 됩니다. 중원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전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8번 뭐 과천의 함성 일단 뭐 선두 외곽 혹은 아예 패스 쪽에 붙여서 승부를 본다면은 이번 경주에서는 문세영의 힘이 마지막 경주를 멋지게 장식할 수 있다. 셋 중에 한 마리가 과천의 함성입니다. 그만큼 제가 셋 중에 특히 8번을 오픈해 드릴 정도로 관심도가 높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 인식하시고, 현장에서 아예 8번 놓고 때릴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주력 막권 중에 하나라는 거 8번 과천의 함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경주 과천의 함성의 강조의 방점을 찍으면서 승부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박 수장이 준비한 이론인마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11경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월 21일 정보초 방송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또 열심히 남는 시간 분석해서
현장까지 여러분 끝까지 또 헬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